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정복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계속 두 글자 키워드군요. 네, 오늘은 첫 키워드만 두 글자인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했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면서 이 정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그냥 의용지식인 은퇴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다 한번 정복해볼까. 예, 유튜브를 정복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군요. 그런데 원래 뭐 유시민 이사장은 뭐 워낙에 요즘 행보에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과거에 방송, 인터넷 방송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14년부터 약 2년간 팟캐스트 방송 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자료 가져왔는데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이름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 노회찬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진중권 교수와 함께 이렇게 정의당원 3명이 함께 진행을 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었고요. 이후에는 JTBC 썰전에서 올해 6월까지 이처럼 자신이 진보 어용 지식인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방송을 해오다가 하차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많이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또 요즘 그런데 보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보수층에서 상당한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이제 보수층 시청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시작을 한 게 이와 또 무관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18일이죠. TV 홍카콜라를 개국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예.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비장한 내용으로 있었는데 이게 언제 개국을 한 겁니까? 그런데 18일 날 개국해서 지금은 개국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가 9만 7천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상표권 문제도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홍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주장을 밝혔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번에는 펩시콜라의 이름을 따서 TV 홍시콜라로 바꾸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힘 있는 세력이 코카콜라에 압력을 넣어서 시비를 걸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군요. 네. 이에 대해서 이런 방송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논평을 내지 않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뭐 아무 말 대잔치다, 광대짓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정의당에서는 유튜브에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콜라를 많이 먹으면 이가 많이 썩습니다. 그렇듯이 홍카콜라를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콜라 대신 사이다를 마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본인의 이름을 단 사이다인 모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손편지입니다. 예, 손편지. 누구의 손편지입니까?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손편지 얘기인데요. 자신의 지지자 그룹 모임인 미래광장 회원들에게 이번 달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은 유럽의 혁신 현장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뒷부분에 보면은 회원들에게 우리는 무더위와 강추위를 겪으면서 나이테처럼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 측근에게 여러 명 전화를 해봤는데요. 편지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독일로 떠날 때 인사도 하지 못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봤던 그 편지 내용 또 보셨겠지만 그냥 단순한 안부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혹시 무슨 뭐 정계복귀 타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손편지인데다가 내용에 나이트처럼 성장할 것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정계복귀 신호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 측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 전 대표 측이 안 전 대표가 현재 독일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정치 리더 등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안 전 대표의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 의도와는 또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런 경우에 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평론가 현재 구심점을 잃은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런 해석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현재 존폐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건데요. 예. 하지만 동시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송년 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이 역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